어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19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무방을 저희가 지금 다시 이제 한 6개월 만에 열었잖아요.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카테고리에서 무방 참여 신청란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신청을 말씀을 주시면 비번을 드릴 겁니다. 그 비번을 받으셔서 요 제일 위에 공지사항 제일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로 들어오시면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 노란색 네임카드 요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물론 과거만큼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이라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시장 어제 대폭락이 나왔죠. 4% 이상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 4%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국채 금리가 일단 밀렸어요. 국채 금리도 일단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 뭐 큰 부분은 없습니다만 주택 경기 지표는 제가 5월부터 조금씩 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아니 5월이 아니죠. 3월부터 계속 떨어질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지금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 연은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이 공급망 훼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로 작용되고 있는 정도의 흐름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이 폭락이 나왔던 부분에서 특별한 뭐 어떤 악재가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악재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일단 실적 발표 그저께 어제 해가지고 실적 발표에서 뭐 아마존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타겟이라든지 이쪽 이 소매 유통이나 소매 판매 이 섹터 쪽에서 기업들 쪽에서 실적이 조금 뭐 매출은 그런대로 괜찮게 나왔는데 이 비용 상승 부분 그리고 임금 인상,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의 영향이겠죠.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일단 이들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제공하면서 매출 추정치는 일단은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대체로. 매출은 양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 같아라고 일단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 매출은 뭐 그런대로 계속해서 현재 연초에 이 예상했던 이 예상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은 소비는 역시 미국의 소비는 견고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후 가이던스가 조금씩 하향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팔리는 물건의 이 개수는 뭐 그대로 잘 팔리고 있는 예상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이 팔아도 이제 남는 게 줄어드는구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뭐 그런 부분이 표면적으로 하나 있을 것이고 이제 더 근본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인플레이션이 사회 전반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보면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가격 전가를 했잖아요. 가격 전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들은 견고한데 가격 전가를 했음에도 그 가격 전가를 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어. 그렇다면 가격 전가한 것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진행되고 있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문제도 기업들의 문제지만 이거 경제 자체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소비가 결국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걸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은 아직까지야 소비가 견고하지만 계속해서 가격 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소비 둔화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 아니겠느냐.
현재 물가가 아주 높은 상태인데 경기 침체까지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올 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하반기쯤 가가지고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1월 달에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한동안 안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어제 제가 봤을 때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떼서 본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컸을 것 같고요. 이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은 항상 계속 지금 우리 시장의 상단에 키워드로 계속 지금 잡혀 있는 상태니까 이런 가운데 연준이 파월 의장이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금 완전 부드러운 랜딩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다소 좀 울퉁불퉁거리더라도 연착륙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도구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조금 울퉁불퉁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제 작용한 것 아닌가. 억지로 이제 제가 끼워 맞춰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일단 영국 쪽이 지금 뭐 1984년 이후에 최대의 물가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 영국 CPI가 너무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예상치보다. 캐나다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모습.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투심을 조금 위축시키는 역할을 좀 했던 것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속에서 사실 지금 어제 리커창 총리 중국 쪽에서 리커창 총리가 경기 이 부양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부양책은 더 쓸 거야라는 쪽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일단 어제는 묻혔어요. 그 부분이 또.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 어제 하루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조금씩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희망 가능성 발톱 밑에 때만큼의 그 가능성을 조금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렇지 못한 오늘 하루로 보면 상황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오늘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하락폭이 사실 굉장히 컸어요.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좀 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 뭐 말 그대로 추정이지 뭐 알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나중에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은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 어제 시장을 크게 끄집어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도 안 건드렸으면 했던 자리인데 지금 이제 이 자리까지 건든 상황이 됐고 아랫꼬리도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이거 오늘 장중에는 이거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글쎄요. 여기까지는 안 봤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연료는 있는 상태이니까 일단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참 변동성이 이렇게 계속 커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미국 시장. 일단 미국 시장은 오늘 글쎄요. 오늘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 이후에 지금 저가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잖아요. 똑같이 아마 미국 시장도 오늘 저가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아시아 시장 쪽에서의 저가 반발 매수가 조금 더 들어와 주는 상태로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일단 전제로 좀 깔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특별하게 지금 시장의 이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악재가 온통 악재에 받친 상황에서 좀 강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호재가 없는 게 악재인 그런 상태. 그러니까 기존의 호재들이 지금 없는 건 사실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호재가 있어요. 근데 그 호재를 호재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좀 더 강력한 호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 강력한 호재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가능성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는 중국의 봉쇄 해제와 관련된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지금 뭐 푸틴의 건강 이상설 계속 지금 연일 매일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해결 조짐. 또 하나는 옐런 재무장관도 그 얘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모든 것에 다른 거에 조금 이 출혈을 감안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두드려 잡는 거에 모든 부분에 이 우선순위를 두겠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일단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게 대중무역 관세 인하. 대중무역 관세 인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나마 조금 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물동량이 좀 더 늘어나겠죠. 이 수입 수출 물량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관세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그 인하되는 만큼 물가 상승폭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이 조금 강한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언제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건데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지난달 말이었죠. 지난달 말쯤 돼가지고 이제 75bp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지입니다. 안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요즘 쑥 들어갔죠. 예, 자이언트 스텝 완전히 쑥 들어갔죠. 뭐 요즘 거의 들어보실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50bp 두 번이잖아요. 이제 약간 눈높이가 낮아져서 6월 50bp, 7월 50bp 두 번인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 요것도 조금 6월은 일단 50bp는 방법 없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대로 갈 것 같고요. 7월 50bp 인상에 대해서 또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아직은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에반스 총재가 제가 그동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주야장천으로 부르짖었던 얘기와 거의 유사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무슨 얘기를 계속 드렸었냐면 상반기 때 조금 바짝 올려놓고 하반기 들어와서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는 못 올릴 거다. 지금 올해 연준의 점도표나 시장의 컨센트를 보게 되면 50bp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려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최소 25bp 이상은 올리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하반기 가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FOMC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상반기 때 조금 올려놓은 거 가지고 하반기 때는 눈치 보면서 안 올릴 가능성,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한두 번 정도로 끝날 가능성, 4번 남은 거 중에 한두 번 정도로 끝날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에반스 총재가 오늘 그 말씀을 하셨죠. 상반기까지 일단은 최대한 올려서 중립금리 수준까지 올려놓고 그 뒤에는 올리지 말고 눈치를 좀 보자. 이제 인플레이션 꺾이는 상황을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에반스 총재도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여가기 시작한다면 굳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필요 없어.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나 경기 침체 우려가 내년 말쯤 나왔던 거에서 얼마 전부터 내년 초 정도로 땡겨졌다가 그게 지금 올해 말까지 또 지금 땡겨지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가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얘기하면서 연준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고요. 와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부분은 조금 섣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6월 50bp는 확정적일 것 같고요. 7월 50bp를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조금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50bp냐 아니면 25bp냐 정도의 얘기가 된다면 이 정도의 흐름의 얘기가 된다면 물가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시장에서는 조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뭐 50bp를 올린다 하더라도 50bp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올리기 쉽지 않아요. 분명히 올려봐야 25고 아니면 못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선거 전까지. 이제 그 부분을 일단 본다라고 한다면 이 중간 과정에서 미중 무역 관세가 인하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거기에 중국 봉쇄 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런 쪽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의 모든 악재들이 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구간들이 하반기쯤부터는 본격화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얘기는 요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미국은 우리 시장 얘기해보죠. 일단 오늘 개파락 출발 뭐 어쩔 수 없었죠.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개파락 출발 이후에 일단 시장은 조금씩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짝 또 좀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뭐 요 부분은 지금 요만큼 지금 반등한 거에 대한 또 이 조정인 거니까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눌리는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봐서는 눌리는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일정 정도 선에서 제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아침에 코스피 코스닥 현물 매수가 조금 들어왔었는데 일단 코스피는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통점을 보시면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는 매도 우위잖아요. 근데 금액 자체가 극도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어제 매수 우위로 돌아선 상태인데 오늘 지금 시장 상황, 미국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오늘 그러면 대량 매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매도는 제한적이다. 만약 시장 여기서 반등 더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빨간불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수 우위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관의 매매는 지금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개선세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개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계속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개선돼야 이게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분봉상의 그러니까 수급적인 얘기가 흐름이 아니라 분봉상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인데 강도라든지 이걸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분봉상에서의 반등 강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고 아직은 그러니까 조금 불안한 거죠.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일단 그 부분 조금 개선세가 좀 나타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거의 없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섹터들 지금 조금 움직임이 있고 태양광 섹터가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제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 지금 재건 관련 섹터로 해인 상한가 간 영향이 지금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외 거의 모든 섹터들 지금 다 하락 중입니다. 뭐 하락이 아니라 하더라도 큰 의미 없고요. 자, 여기 또 볼 수 있는 부분 이게 조금 그렇네요. 오늘 외국인들 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매수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다만 의미 있는 매수 수량은 아니라서 이거 언제든지 매도 우위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 일단 요 며칠 계속 지금 일주일 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 많지는 않지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 흐름 지금 조금씩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 부분은 우리 시장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의미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매도 상위 쪽에서는 우리금융지주 LG화학 카카오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천보, 펄어비스, 파트론, TSE, 위메이드, 우림 PTS, 클래시스, 동아기업 정도 매수가 조금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HLB, JYP엔터, 태웅로직스, 한국 BNC, 아프리카 TV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HLB 같은 경우 매도 최근 지금 상승을 많이 한 상태에서 지금 딱지 붙인 상황이잖아요. 그 형제들 모두 브라더스들 모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그 관련된 부분이 조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다시 또 밀리네요. 자, 일단 시장 한번 보죠. 참 정말 개인적으로 요 자리에 안 깼으면 뭐 장중 이탈은 가능하더라도 이 자리에 안 깼으면 좋겠다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라인이었는데 어제 일단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일단 이 자리를 이탈한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꺼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2570에서 80 라인 사이 요 정도 라인이 또 한번 약하지만 지지 라인이 있긴 한 상태인데 지금 딱 그 정도 상황에서 움직이고는 있어요. 움직이고는 있는데 글쎄요. 오늘 일단은 뭐 최소한 지금 요런 정도 상황은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윗꼬리 그러니까 고점 조금 더 높인 상태에서 윗꼬리를 많이 안 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걸 바라는 건데, 그렇게 간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시장을 조금이라도 빨리 좀 안정화를 시켜 달라라는 그 의미, 지금 고런 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안정화에 조금씩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라는 의미, 그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뭐 지금 기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시장 전체적인 수급 개선세가 조금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